이제는커녕 폐신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동기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폭력경찰의 안행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할매들을 4시간씩 격리시키고 테러를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국방부 이 존경들하고 이 미친 경찰들이 여전히 우리 주민들의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많은 주민들을 무차게 짓밟았습니다. 동지들 그리고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 이 참상을 저희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알렸습니다. 누구는 다시 이런 참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같이 촉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발언 모시겠습니다. 우리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우리 조승현 팀장님으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소송리 미군기지에 사드 추가 장비와 군사 장비를 불법적으로 반입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주민들과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다라고 밝혔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난 4월 이미 소송리와 김천 주민들 원부에게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 안보실에 질의서를 보내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안보실은 소송리와 김천 주민들 원불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리와 김천 원불교는 벌써 한 달이 넘게 이곳 청와대 분수대 옆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들으라고 실천할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답 무엇입니까? 불법적으로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장비와 군사장비를 반입했습니다. 이게 정말 문재인 정부인지 촛불의 정부인지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자행된 긴급수송작전은 코로나19 이후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 트럼프 정부가 자신의 편에 문재인 정부 보고 서라는 압박을 하고 있고, 이 압박에 문재인 정부가 결국 굴곡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자행된 군사장비와 군사장비의 반입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긴급작전 요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한국은 미국 MB 편입에 가속화될 것이고, 한미일 MB와 한미일 동맹의 구축은 높아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대중 산불 정책은 무력화될 것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은 무거품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 집권여당의 180석을 몰아준 국민의 뜻은 미국이나 중국,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제 자주적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나아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이제 사드 배치를 위한 불법을 그만둬야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진행하지 않고 사전공사를 하는 이 행위를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서 사드 공사비에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이 불법 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핵재앙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드 배치를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순서는 아까 전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하나를 줄이고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발언해 주신 분은 우리 소송리 사드 철회 성주 주민대책위 이종희 대표님이십니다.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사드 장비 기습 반입 한국 정부 규탄한다. 사드 장비 기습 반입 주한미군 규탄한다. 전체 글자를 다 따라 해주십시오. 사드 복구 평화심자. 사드 복구 평화심자. 사드 복구 미군 빼자. 사드 복구 미군 빼자. 회견문 낭독에 앞서서 다시 한번 기자분들께 오늘 분명하게 제가 부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화가 많이 나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언론사는 국방부의 사기를 당해서 한국 정부의 사기를 당해서 오보를 지금 낸 상황입니다. 단순 보도를 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 팩트를 들으시고 국방부에 항의를 하시든 취재를 하시든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실 것을 오늘 이 기자회견장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렸음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우리 신재욱 활동가와 우리 민대 부소영 학생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위해 소송리의 일상을 짓밟은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 기습적인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금일 4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한 기습작전을 통해 또다시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시켰다. 국방부는 요격미사일 발전기 같은 사드 노후 장비 교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을 실은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이 반입되었으며 주한미군이 긴급 작전 요구에 따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반입된 장비가 사드 발사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드 요격 미사일이든 아니면 사드 발사대든 이번 기습적 장비 반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정식 추가 배치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시진핑 주석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려는 엄포에 미국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늘 지난 3년간 반복해왔던 것과 같이 소성리를 희생양으로 던져주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선택했다. 우리는 사드 장비 추가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미국 MD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한미일 MD 구축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길로 평화 번영 통일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한 기지 공사를 장병들을 위한 환경 개선이라 둘러댄 것도 모자라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공사 장비 반입이라 속이며 사드의 정식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단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었다. 사드 부지 공여는 법적 근거 없이 자행되었으며 1, 2차로 쪼개어 진행되는 사드 부지 공여는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다. 사드는 임시 배치에 불과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친 후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공사 장비를 반입하여 사드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부지 공여도 완료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기지 공사비를 비롯한 사드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으나 이는 미국이 2018년 사드 부지 설계비에 방위비 분담금을 투입하고 2021년 탄약고 공사에도 버젓이 방위비 분담금을 투입하겠다는데도 정부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오늘 기습작전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다.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오늘의 지옥 같은 시간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경찰을 동원해 소송리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끌어내며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5.18 기념사에서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오늘 소송리에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자는 누구이며 평범한 일상을 지키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언제든지 정부에 의해 우리의 삶과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사드 기지 완성을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더욱 뚜렷해졌다. 우리는 불법적 사드 공사를 막고 또 다른 추가 배치를 저지하는 한편 수송리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자국의 국민을 서슴없이 희생양으로 던지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조차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는 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 사드 기지의 미군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도 오늘 이후로 결코 수송리를 쉽게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5월 29일 사드 철회 평화회의. 네, 마지막 안내 말씀 올리고 구호를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에 긴급하게 공지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일일이 우리 각 단체 대표님들, 활동가, 회원님들 들어오셨는데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소송리와 김천에서는 5년째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째 쉬지 않고 진행하던 집회를 정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서 지금 석 달째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역으로 이런 상황에서 경찰 8,000명을 동원해서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이 엄청난 짓을 벌여놓고도 청와대 누구 하나 나와서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나 내보내서 사진이나 찍어서 보고하고 몇 명 왔다 이렇게 보고하고 말겠지요. 문재인 정부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겠습니다.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인기 좋고 힘이 센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성주 김천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왜 집회를 중단했습니까?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우리 국민들의 진심 어린 마음 아닙니까?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짓밟은 정부치고 역사에서 성했던 정부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오늘날의 인기가 영원하겠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별일이 없을 테고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뿐만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평화위협, 미국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강타 위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주적이지 못한 입장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미국의 강요에 끽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어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임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함께 다진다고 하면서 약속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사드 장비 기습 발입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사드 장비 기습 발입 주한미군 규탄한다. 사드 빼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미군 빼자. 고맙습니다. 恢复一个强烈谴责，反对伊朗方面下的。你说的。